자,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해버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정말로 좋은 상황인가요? 차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심지어 이 양반은 어떤 소리까지 했냐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입니다. 다른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정말로 최근에 저런 발언을 했어요. 자, 한국은 경제적인 위기를 세계적으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다,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저도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각종 지표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통계 자료의 팩트를 살펴봤더니 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통계 자료 팩트를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최근 대한민국은 법인 파산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파산하는 사람들,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뉴스 자료를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따로 하단에 크게 적어놨는데 2019년 자료입니다. 이때 이미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법인 파산 비율을, 사상 최대치의 파산 비율을 기록을 했어요. 저 때는 심지어 코로나가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1년 바로 올해 1월달 최근 자료입니다. 개인과 법인들의 파산 비율이 전년 대비 무려 10% 넘게 증가했다라고 해요. 법인 파산은 작년, 재작년에 이어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몇 년 전 자료와 지금 자료를 동시에 보여줬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이미 기록적인 파산 비율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신기록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파산 신기록을 지금 대한민국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냉정하게 사실만 놓고 살펴봐도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은데 국민들과 법인, 기업체들의 파산 비율이 높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평가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21년 초 이제 가장 최신 자료를 살펴봐도 해마다 분기마다 월마다 법인 파산 비율 최대치를 기록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지경입니다. 최근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이런 기록들이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해마다 기록을 새로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이런 소리를 내버린다면 그거는 정말로 양심이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개인과 법인들의 파산 비율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해마다 분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죠.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먹고 살기 편하고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데도 국민들의 출산율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지금 어디선가 분명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체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번식의 욕구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지표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자본,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근본적인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전방위적으로 수십 수백 군데가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를 찾기가 손에 꼽는다니까 있기나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여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17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리죠. 반대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립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올라서 집도 없지.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지, 돈도 없지,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높은 그런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 거의 괴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자기들이 방역을 잘못해놓고 덩치 큰 이웃나라의 그런 입국 금지를 안 해놓고 그 방역을 잘못했던 책임과 피해를 모조리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숙박 음식업종 같은 경우 무려 5만 4천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 자료에 다 나오는 거예요. 5만 명에 달하는 사업자나 그런 알바,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5만 명이요. 사단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숙박 음식업종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래로 이 정도 기록은 사상 최대치로 근로자가 감소를 해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기록이에요. 그 통계 자료를 작성한 이래로 말입니다. 반대로 실업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구직급여가 1조 원 규모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가지고 몇백억은 여러분들 돈도 아니에요. 기본이 몇천억이고 기본이 2천억 3천억이고 툭하면 조 단위입니다. 툭하면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이 조 단위라고요. 신규 신청,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인원들이 무려 21만 명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국가 지도자라는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다,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잘 걸러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치라든지 각종 실업자가 증가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사실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통계 자료 자체에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통계청에 사람을 갈아치우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 손을 대고 사람을 바꾸고 통계 자료를 발표할 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입맛, 첨삭을 가하고 발표하는 항목 자체, 발표 수치를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편한 통계 자료는 더 이상 통계 자료를 내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로 보면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팩트가 딱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 실업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20대 30대 나이 젊은 분들 일자리 구하기 정말로 힘드시죠. 저도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의 비율, 의욕을 상실했다는 청년들의 비율 사상 최대치라는 것이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인구가 엄청납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죠. 한창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혼인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건실하게 가정을 건사해야 될 청년층들이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해마다 사상 최대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다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른바 예타 면제라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 사업성이 타당한지 조사를 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좋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만든 그런 조사 과정 면제 제도입니다. 자, 물론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정부에 들어가지고 각종 국가 사업을 벌이고 공공세금을 투입하는데 조사를 면제해버리는 비율이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역대 최대치로 조사 면제를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지금 거의 10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현 정부가 세금을 흥청망청 아무 곳에나 무계획적으로 갖다 퍼부으면서 지역민들에게 당장의 표나 얻어보겠다고 사업성도 없는 각종 국책사업, 전시성 행정사업들을 무더기로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시설들을 잘못 지었다가 나중에 그 유지보수비는 또 국민들의 빚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는 국책사업들이 분명히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대규모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매우 심각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상적인 진영을 나누고 상대편이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우리 편이면은 무조건 옳고 승진시켜줘야 된다. 법적인 잣대도 더 이상 공평하지가 못하죠, 여러분.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유연하게 뒤틀리고 있고 법치와 이성과 논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토론을 할 때 팩트와 논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편, 내 편이냐가 중요할 뿐이죠. 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잘못된 방향성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부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묻지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스스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경제가 잘 극복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국민의 대표로 자꾸 보내버리고 이렇게 신뢰를 자꾸 보내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국민들도 이 국가와 사회에 정말로 큰 죄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